진한 갈색, 진득한 점성. 겉으로 봐선 도통 감이 안 잡히는 이 음식의 정체는? 명인의 노하우로 2년 6개월 동안 정성으로 키운 유황오리와 몸에 좋은 약재란 약재는 죄다 들어갔다는데 가지수만 무려 17가지. 각 재료들을 달이고 뭉근하게 끓여주는 데 사용하는 땔감의 양은 무려 1톤. 700도 고온의 불을 지키며 4박 5일의 사투를 벌여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랍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교대로 뜨거운 솥을 지키며 주걱으로 저주기를 꼬박 6시간. 갈색의 액체가 걸쭉한 진액이 될 때까지 인고의 시간을 거쳐 나온 이 음식. 대체 정체가 뭘까요?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유황오리 양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약성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유황오리 양엿. 우리 몸에 이로운 유황오리로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사람들한테 이로운 식품을 만들고 있는 식품명인 주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유황오리 양엿을 만드는 주경섭 명인을 소개합니다. 명인을 만나러 간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면.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명인의 작업장은 멀리서도 단번에 찾을 수가 있답니다. 얘들아, 쳐다보느냐고. 누굴 그리도 다정하게 부르나 했더니 바로 유황오리들이었네요. 농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유황오리들이 반겨줍니다. 명인은 올해로 39년째 유황오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리가 이게 천둥오리과인데 이게 우리나라 토종오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힘이 좋아요. 얘네들이 보면 군살이 없어갖고요.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거 한번 잡아볼까요? 근데 얘네들이 잘 안 잡혀요. 일반 오리하고 틀려갖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시작한 나 잡아봐라. 유황오리가 많은 것을 공략하지만 실패. 이번엔 1대1 대치 상황. 헤헤, 이번에도 실패. 또 실패. 아이고, 명인 괜찮으세요? 여기 명인 예. 어느 분으로 잡는 거 맞아요? 예? 이거 맨손으로 잡으려니까 이게. 이렇게 날렵하고 힘 좋은 유황오리들을 키우는 명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황오리 얘네들이 먹는 특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러 가실래요? 특별히 공개해준 특식 제조 현장. 그게 뭐예요? 좋네요. 아주 좋아. 이게 유황오리 특별식입니다. 아니, 이게 특별식이라고요? 보리 아니에요? 보리? 예, 보리밥입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어? 그럼요. 맛있어요? 보리밥이라니까요. 밥을 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죽이 되면은 걔네들이 밥을 먹을 때 콧구멍으로 이 밥알이 들어가요. 죽이. 그러면서 이게 굳어버려요. 그럼 걔네들이 질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밥을 할 때도 이렇게 알알이 분리가 되게 좀 질지 않게 해야 됩니다. 꼬들꼬들하게 보리밥이 잘 됐으니 이제 잘 식혀서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하는 명인. 여기에 넣어야 할 게 있다네요. 이게 뭘까요? 이 천연유황을 다 갈아낸 겁니다. 굴껍질입니다. 이거는요. 굴껍질. 예, 굴이요. 예, 저 남해 바닷가에 있는 굴. 이게 들깨하고요. 죽염하고 이렇게 합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홍삼에다가 깻무하고 미생물에다가 지금 발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미생물 발효액을 써요? 그렇죠. 이걸 쓰시는 이유? 면역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변을 놓을 때나 이럴 때 악취나 이런 게 싹 없어집니다. 이걸 먹고 나면요. 예. 작업을 준비하는 명인. 둘이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2년 5개월 동안 정성으로 키운 힘 좋은 유황오리입니다.
털하고 똥만 제거하고 나머지 불이라든가 다리 이런 것들은 다 약성이 있어갖고 다 들어갑니다. 예예. 내장까지 다요. 예예예. 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다음 재료가 등장합니다. 간 기능 개선에 좋은 다슬기, 체내 염증을 잡아주는 느릅나무 뿌리, 잡내를 잡고 체내 독소를 빼주는 토종 생강, 조혈 작용과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홍화씨까지 준비합니다. 유황오리 양엿을 만들기 첫 번째 과정은 이 5가지 재료를 다리는 건데요. 유황오리와 각 재료의 약성을 뽑아내기 위해선 단단한 재료들이 무르고 물러질 때까지 오랜 시간 다려야 한답니다. 그나저나 얼마나 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3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시간이요? 그렇죠. 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종수 뼈에 있는 정수가 전부 다 싹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녹아서 다 빠지죠. 이게 강제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불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기름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굳지 않도록, 응하지 않도록 계속 불을 떼주면서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가마솥 올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순간부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오롯이 30시간을 달여야 약성이 제대로 우러나오기 때문에 매시간 불을 체크하는 건 필수. 불 체크가 끝났다면 안도 살펴봐야죠. 센 화력으로 오랜 시간 끓이다 보면 금세 재료들이 밑바닥에 붙어 타기도 한다는데요. 때문에 쉬지 않고 주걱으로 저어줘야 한답니다. 안 긁어줄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갔던 그 다슬기가 밑바닥에서 탑니다. 물어붙어요. 그래서 그 다슬기를 떼어내줘야지. 안 그러면 화근내가 나면 아주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를 못 쓰게 되죠. 이제부터 인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궁이 살피랴 가마솥 안 살피랴 그 2개의 계단을 쉼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 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가마솥 잘 지키셨나요? 솥뚜껑을 열어보니 우와. 형체가 없이 사라졌네요. 그렇죠. 이야. 곧바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명인. 재료들을 하나둘씩 꺼내오는데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제 중풀에서 들어갈 야채들입니다. 이제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 중불에서 들어가는 재료만도 10가지. 이걸 온도를 달리해서 달여준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금은하고 포공령이 있는데 얘네들은 더 약한 불에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 솥이 다른 솥에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녹차 우려내듯이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온도가 있습니다. 약성이 우러나오는 온도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각 재료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다는 명인. 이제 명인만 아는 비율대로 재료를 한 대 넣고 다시 하루를 더 폭 달여줍니다. 명인의 열정이 담긴 약재 달인 물은 잘 나왔을까요? 겉으로 봐선 어떤 건더기도 보이질 않는데요. 가라앉은 건더기를 떠보니 와, 유황오리는 뼈만 남았네요. 제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제대로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뭐 골종수를 딱 분질러 보면 뼈 안이 속이 통통 비어 있죠. 직접 보여주겠다는 명인. 뼈를 잘라보는데요. 와, 정말 속이 텅텅 비었네요. 진하게 우려진 물을 체에 받쳐 찌꺼기를 걸러줄 차례. 이때 다른 온도에서 작업한 민들레와 금우나 우린 물도 함께 섞어서 걸러줍니다. 좋은 건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죠. 있는 힘껏 꽉꽉 짜줍니다. 아낌없이 꾹 잘 짜줘야 돼요. 그런 다음 다시 가마솥에 부어주는데요. 그걸 왜 다시 넣는 거예요? 이제 약밥을 만들 과정입니다. 이제는요. 이 상태에서 또 이걸로 약밥을 만든다고요? 그렇죠. 예예예. 보통 엿을 만들 때 주 재료의 쌀을 불리고 찌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유황오리 양엿을 만들 때는 이 유황오리와 약재를 달인 물에
쌀 대신 유기농 찹쌀을 넣고 찌는 대신 팔팔 끓여주는 겁니다. 밥이 되는 동안까지 계속 이렇게 젓는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계속 젖어야지. 안 그러면 이제는 밑이 바닥이 탑니다요. 이걸 그냥 해놓고 딴짓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계속 교대로 밥 먹을 때도 교대하고요. 동료 간의 협동이 중요한 작업. 같은 자세, 같은 동작을 무한 반복하다 보니 지칠 때쯤 교대를 해줘야 합니다. 1시간 동안 저어준 결과 구수한 향과 함께 걸쭉한 단밥이 되어가는데요.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죠? 이렇게 밥알이 익었다면 원장님 불 좀 빼주시겠어요? 예. 불을 뺐다고 해서 저어주는 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화덕 안엔 여전히 열기가 남아있고 가마솥 역시 아직 뜨겁기 때문이죠. 열기가 사라지고 단밥이 식을 때까지 주걱젓기는 계속됩니다. 이 약밥을 식혀서 한 45도에서 50도 정도로 식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엿질금을 넣고 이제 삭히는 작업 들어갑니다. 먼저 미리 불려둔 엿기름을 거름망에 넣어줍니다. 이걸 꽉 짜서 거른 다음 약밥을 붓고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밥알이 엉키지 않게 골고루 잘 섞어주고 달달하게 삭기를 기다려줍니다. 작업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단밥에 엿기름을 넣고 삭힌 걸 거름망에 잘 걸러주는데요. 다시 한번 힘쓸 시간. 이것도 한 방울도 절대 뺏길 수 없으니 있는 힘껏 쫙쫙 짜줍니다. 이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명인, 이거 혹시 기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기들도 한번 써보고 했는데요. 사람처럼 정교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고용물 같이 다 걸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상님들이 하던 방법대로 이 수작업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손이 닿아야 정성이 담긴다는 걸 알기에 고되지만 정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정교하게 수작업으로 걸은 것을 가마솥에 붓고 다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걱을 들고 바닥을 저어주며 가마솥 앞을 지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화근내가 안 나도록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젓는 것도 그냥 젓는 게 아니라 이 구석구석 놓젓듯이 갔다가 올 때는 이렇게 거꾸로 와야 되고 양쪽 솥 옆 사이드는 이게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로 가는 일정한 속도로 저어줘야 됩니다. 여유 있게요. 절대 급하게 막 서둘러서는 절대 안 돼요. 처음에 얼마나 져야 되나요? 한 6시간 정도? 또다시 인고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지치지 않게 서로서로 교대해가며 저어주다 보면 액체에서 점점 점성이 생기는데요. 6시간의 인고의 시간 끝에 갈색의 찐득한 점성을 가진 양엿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LG 헬로비전